동서울 실버대학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행복해요. 왜냐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도 저와 똑같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종이 접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종이, 가위, 풀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신나게 체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신나는 댄스 시간이에요. 신나게 댄스 하실 준비 되셨죠? 저희가 매일 이렇게 영상으로 집에서만 하시니까 지루하실까 봐서 오늘은 야외에서 나가서 댄스를 했어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었거든요. 어르신들 지난주에 했던 나성에 가면 음악이랑 맞춰서 댄스 같이 해보실게요. 신나게 하세요. 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보내요.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당신과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어르신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땀이 좀 나셨어요? 이번에는 서운하시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열심히 따라해주세요. 힘내세요. 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보내요.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당신과 함께 있다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늘이 보여 하늘이 가도 반짝거릴 텐데.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수고하셨습니다. 어른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노래교실입니다. 즐겁게 노래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는 노래 교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저랑 같이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 지금까지 불러본 노래들을 세 곡을 연이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배웠던 선마을 선생님, 두 번째는 찔레꽃, 세 번째는 나성에 가면, 이 세 곡을 쭉 이어서 불러볼 텐데요. 우리 어르신들 함께 큰 소리로 같이 불러주세요.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에 난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
총각 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 선생님 서울에 난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주가 산다 그립습니다 자주 가는 입에 물고 이별가를 불러줘 못 잊을 사람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는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뚜루루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네 우리 어르신들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 보이세요 노래 부르시는 거 다 정말 좋아하시죠 네 이번 주에도요 이 노래들 많이 부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영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Hello. It's English time. 영어 시간입니다. Today we will be learning 오늘 배울 영어는 what is that? 저건 뭐야? 입니다. It's a book. 그건 책이야. Then shall we begin? 시작해 볼까요? Please listen carefully. 잘 들어주세요. What is that? 저건 뭐야? It's a book. 그건 책이야. What is that? 저건 뭐야? It's a pencil. 그건 연필이야. Please repeat after me. 따라해 주세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It's a book. It's a book. What is that? What is that? It's a pencil. It's a pencil. Alright, then this time I will show you how to do it.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Hello. Hello. What is that? It's a book. Oh, What is that? it's a pencil. Alright then, this time, let's watch the video. 이번에는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Hello. Hello, Sally. What's this? It's a book. Wow, what's that? It's a pencil. Thank you. Did you watch it well? 여러분 잘 보셨나요? It's easy, right? 쉬우시죠? Alright then, let's do one more time.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Please repeat after me. 따라해 주세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It's a book. It's a book. What is that? What is that? It's a pencil. It's a pencil. Everyone, well done. You all did it. 여러분 모두 정말 잘하셨어요.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Then we'll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ye. 네, 재밌는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종이 접기를 할 건데요. 이 종이 접기는 손으로 많이 움직여서 우리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너무 좋다고 하네요. 재밌게 접어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 감상하시고 강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종이접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에는 저희가 예쁜 튤립을 한번 접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예쁜 연필꽂이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색종이 접기는요. 치매 예방에 너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치매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필꽂이에는요. 색종이 6장과 그 다음에 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종이 1장. 자, 준비하셨죠? 색종이 1장으로 반을 접어 보겠습니다. 자, 반을 꼭지점을 맞춰서 정확하게 반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을 접으시면, 자, 그리고 펴서 보시면 줄이 하나 생기시죠? 거기에 또 반을 접으세요. 자, 그 줄에 꼭지점을 맞춰서 또 반을 접습니다. 또 이쪽 편도 또 반을 접으세요. 그러면 줄이 생기죠? 자, 반을 자, 꼭 접어주세요. 그러면 4칸이 생깁니다. 하나, 둘, 셋, 넷. 4칸 생기죠? 그러면 이 색종이를 피신 다음에 맨 끝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또 이쪽 끝도 삼각으로 접어주시고요. 또 이쪽 면도 자, 4각이 있는데 거기를 다 삼각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곳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시면 자, 모양을 보면 이렇게 4군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셔요. 여기까지는 쉬우시죠?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맨 끝칸 자, 서로 배를 맞춰서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편편하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주쳐서 자,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까지는 되겠죠? 자, 우리 어르신들 이까지는 쉽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가 앞면이라면 뒷면 쪽으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자, 반을 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꼭 눌러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다시 펴서 여기 줄이 생겼죠? 줄까지 또 반을 접습니다. 자,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또 한번 접어주시고 이쪽 면도 또 반을 접어주세요. 그러면 중간에 네모가 생기면서 자, 이렇게 자, 되셨죠? 쉬우시죠?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면 중간에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고 양쪽에 삼각형이 생기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이쪽을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자, 한 면은 한쪽에다 이렇게 끼워 넣으세요. 자, 끼워 넣으시고 착착착 쳐서 자, 끼워 넣으시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삼각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여기까지 되신 분, 네, 이렇게 삼각 기둥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 놓고요. 또 한 장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면이 색깔이 분홍색이고 또 진한 분홍색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한 쪽이 나오고 싶다 그러면 진한 쪽이 겉이 되게, 만약에 옅은 쪽이 이렇게 겉으로 나오고 싶다 이러면 옅은 쪽이 겉이 되게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홍색이 겉으로 나오게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반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 접으시고, 이번엔 좀 빨리 합니다. 아까 한번 접어봤기 때문에 또 반 접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양쪽 끝에 삼각형 끝으로 4군데 삼각형 접어주시고요. 또 삼각형 이렇게 접어주시고 또 삼각형. 자, 됐습니다. 또 마지막 끝에 삼각형 한 번 더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자, 금방 접으셨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번에 맨 끝에 한번 접어서 마주보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죠? 아까 한번 접어봤기 때문에 쉬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앞이라면 뒤쪽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자, 기억나시죠? 한번 접고 또 한번 배를 맞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한번 이쪽 맞은편. 자, 그러면 중간에 진한 사각형이 생기고 겉에는 삼각형이 4개 생겼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온 다음에 한쪽을 이쪽으로 끼워 넣어 주시는 거 아시죠? 자, 끼워 넣으시고 탁탁탁 쳐줘서 자, 삼각 기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와,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쁜 삼각 분홍색 기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모양이 2개 생겼습니다. 이것을 6개, 제가 미리 4개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미리 4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6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리 4개 만들어 왔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이 삼각 기둥을 4개 만드셔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 이것을 풀로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붙이냐면요. 일단 이렇게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은 다음에 어디 풀을 붙여줄까요? 맞습니다. 이쪽에 풀을 붙여 주셔가지고 6개를 다 붙여 보시면 예쁜 연필꽂이가 되는 겁니다. 자, 풀로 어느 면을 붙일까요? 맞습니다. 손가락을 하나 끼우셔서
자, 이렇게 풀을 한 면에다 이렇게 붙여요. 자, 풀을 붙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면에 붙여줍니다. 자, 이쁘게 또 요면에 손가락 하나 끼우셔서 풀을 또 붙이세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여기 이게 모양이고요. 자, 모양이 없는 쪽을 하나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이쁘죠? 자, 풀 붙였고 또 손가락 끼우셔서 이면에 풀을 또 붙이세요. 자, 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남았죠? 또 손가락으로, 아이고, 떨어졌네요. 다시 한번 붙여줄게요. 일단, 아이고. 여기다 붙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풀을 붙이시고, 이렇게 먼저 붙이고요. 이렇게 붙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떨어진 데 다시 풀을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이면에다가 풀을 붙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예쁜 연필꽂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쁘죠? 그죠? 이쁘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재밌으셨어요? 이 손을 많이 움직이시면 우리 어르신은 늘 치매 예방에 너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연필꽂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손자분들과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종이 접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헐? 왕벌? 안녕하십니까. 동서울 실버대학 김계수 학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나라가 뒤숭숭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기간에 특히 연세가 드신 우리 실버대학 학생분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참 걱정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건강이 제일 이렇게 중요한데
건강 관련해 가지고 간단한 동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동영상 하나 보시죠. 네,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의 박훈기입니다. 제가 보는 주 진료 분야는 일반 건강 진단하고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진료, 스포츠학하고 관련된 손상이나 여러 가지 질환을 진료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나이에 따른 근육 감소증과 운동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육은 언제 얼마나 감소하게 되나요? 예, 일반적으로 근육은 20대에서 피크를 이루고요. 그 다음부터는 근육량이 점점 줄어서 20대하고 60대 그 사이에 40% 정도가 감소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근육의 양뿐만이 아니라 근육의 힘도 젊을 때에 비해서 20 내지 40%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90살이 넘어가면은 원래 갖고 있던 근육의 힘의 50% 정도밖에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근섬유의 숫자도 줄어들고 또 근육 크기도 줄어들고 또 근육이 두 가지로 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근, 속근으로 나누면은 속근보다도 지근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만 속근 이런 종류의 근육은 더 빨리 감소를 하게 돼서 근육 운동의 조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수행 능력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주로 어떤 질환이 생기나요? 예, 우선 첫 번째로 근육이 하는 일은 균형도 잡고 또 넘어지지 않게 하고 또 힘을 발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기능도 떨어지지만 또 낙상 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커지고 또 근육은 이렇게 골격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특히 근육이 일종의 인슐린의 감수성에 대한 보존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근육의 양이 줄게 되면은 그만큼 인슐린의 감수성이 줄어들면서 대사증후군 그리고 지방량의 증가 이런 게 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 협응, 조화 능력 이런 것들이 함께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삶의 질이 감소하고 또 전반적으로는 생명의 길이가 단축됩니다. 퇴행성으로 관절이 약해졌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근력 운동을 해도 되나요? 당연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관절에 염증이 있어서 현재 그 염증이 관절의 연골이나 혹은 뼈를 파괴하는 그런 과정이면은 가급적 운동을 안 하고 쉬는 게 좋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고 특히 퇴행성 관절인 경우에는 통증만 있기 때문에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더 보강이 되면서 힘을 발휘하면은 그만큼 움직임에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수행하는 기능 이런 게 훨씬 더 잘 적응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 무릎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이 있는데요. 그거는 해당 근육에 따라서 특정하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은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윗몸 일으키기나 아니면은 그 고양이 체조라고 하죠. 그런 운동을 같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등의 근육하고 배의 근육 이런 게 강화가 되면은 허리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근육에 대한 운동을 보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특히 어떤 것을 주의해서 해야 할까요? 우선 근력 운동을 노인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근력 운동은
하루 이상 거르지 않고 하면은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 회복 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 쉬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하는 요령 중에 너무 빨리 많은 횟수를 반복하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3초를 예를 들면은 수축할 때 3초, 그리고 이완할 때 3초, 이런 식으로 천천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그런 동작을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력 강화를 위한 보충제가 노년층에게 효과가 있나요? 당연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의 양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처럼 운동 자극을 줘서 근육이 계속 자기 양을 유지하는 게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는 근육도 대사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지 근육의 양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근력 운동을 예를 들면은 체형 관리를 위해서 조금 근육의 양을 더 볼륨 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근육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단백질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층에 알맞은 근력 운동은 어떤 건가요?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자기가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을 겨우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자기 최대 중량이 됩니다. 그 중량의 한 40%에서 60% 정도의 무게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력 운동에서는 한 번에 가서 반복하는 동작을 기준으로 한 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12번 정도가 아니고 12번에서 16번 정도 반복을 무난히 할 수 있는 그 무게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6번 이상, 예를 들면 20번 이상 반복하는 정도의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을 해서 2주 단위로 5 내지 10% 정도 중량을 올려가면서 서서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최대 자기가 들을 수 있는 한 번 무게의 60% 이상을 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피로를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손상을 예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거는 여러 가지 장소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안전한 장소는 헬스 기구가 있는 주민센터 혹은 헬스장입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어르신들은 균형을 잃고 기구를 혹은 덤벨이나 역기 이런 것들을 놓치거나 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응급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관찰자로 반드시 지켜보는 가운데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헬스 기구를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요령 있게 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2, 3개월 정도 중단하면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 하루 정도 이상 걸러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근육을 다 욕심내지 마시고 상체에서 4개 정도의 큰 근육, 그리고 하체에서 4개 정도의 큰 근육을 양쪽 대칭, 그리고 수축과 이완에 대칭하는 그런 요령으로 해서 균형 있게 상하체에서 8개 내지 10개 정도의 큰 근육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면은 골고루 하게 되고요. 만약 4개씩 상체와 하체를 분리해서 운동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근육은 하루 쉬고 다음 근육으로 넘어가면은 매일 운동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유명하신 의사분이고 또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그 의사분들과 달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마인드 강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유산소 운동도 있고 또 근력 운동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정주영 회장님은 살아계실 때 부하들한테 이 벼룩만 또 못한 놈들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주영 회장님 어느 건설 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곳에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제 벼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 벼룩이 하도 이렇게 물어뜯어싸가지고 나무를 좀 잘라가지고요. 침대 다리를 좀 높였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그 벼룩들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게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물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 생각하다가 그 침대 밑에 다리 밑에다가 물이 담긴 세숫대야를 4개를 받쳐놓은 거예요. 그럼 그리 들어오다가 물에 빠지면은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고 잠을 딱 자고 있는데 또 물더라는 거죠. 또 야 이놈들이 어디서 왔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벼룩들이 벽을 타고 천정으로 올라가가지고 천정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물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정주영 회장 그때 깨달은 바가 컸답니다. 야 세상에 이 미물 이 벼룩이라는 놈도 먹고 살려고 뜯어 먹어야 사니까 내 피를 뜯어 먹어야 사니까 생각이 저렇게 깊구나. 물에 들어가면 빠지고 또 의자 다리가 높고 이게 안 되니까 천정으로 올라가지고 툭 떨어져서 이렇게 내 피를 먹는구나.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마음의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방조제 공사 때 양쪽에서 흙으로 막아가지고 물살이 급하게 이렇게 되는 바다 방조제 공사할 때 아무도 방법이 없었는데 그 벼룩을 생각했던 그 벼룩의 그 가상한 그 노력을 생각했던 정주영 회장은 그렇게 폐유조선을 소련에서 수입해다가 거기에다 잔뜩 이렇게 짐들을 실어가지고 그 바다에 수장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급한 물살을 막고 서해안 그 방조제 공사를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물론 근육 운동도 필요하고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고 이걸 습관적으로 계속 하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실버대학 부치님, 모치님들이 건강하게 사시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마인드도 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조금 쉽다고 이렇게 아령도 들고 역기도 들여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좀 마음에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또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폭도 넓히고 근육도 좀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는 이제 소련 사람입니다. 소련의 도스토옙스키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28살에 그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형장에서 5분 남겨놓고 네가 이 5분을 마지막으로 줄 테니 잘 써라 하고 5분 주고 이제 거총을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5분을 주었는데 그 5분을 이 도스토옙스키가 너무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마음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28년 동안 훌륭하게 썼다고 하는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새로운 체제를 생각하고 젊은 혈기를 가지고 진짜 밤잠 안 자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았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게을렀고 너무 형편없이 살았구나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형 당하기 딱 몇 초 전에 왕이 전가를 보내가지고 잠깐만 해가지고 목숨이 구해졌어요. 시베리아로 8년 동안 유배를 갔답니다. 유배를 가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에 지내면서
5분처럼 살았대요. 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5분이야. 그래 매 삶의 순간을 5분을 아주 유용하게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8년 동안 시베리아 그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그가 그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집필하는 모든 그 작품의 근간이 거기서 다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도 진짜 이렇게 내 인생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죽음 앞에서 만들어진 그 마음의 근육을 가지고 그 놀라운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고 러시아의 어떤 재산보다도 가치 있는 재산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죠? 제와벌, 까라마조프 형제들, 뭐 백치, 유명한 그 소설을 집필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그 목동이었는데 그 목장에 찾아온 곰, 사자 이놈들 한 마리 가져가는 거 그냥 부담스러워서 놔둬버리면 다 목장 망가지잖아요. 처음에 사자 찾아왔을 때 수염을 움켜쥐고 쳤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야 이 다음에 다른 사자들이 안 온다는 거죠. 부담이 왔을 때 과감하게 부딪힐 때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그 마음의 근육이 있었던 거고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도 나오고요. 나중에 또 이렇게 부하들을 데리고 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그 시글락이라는 사건, 모든 식구들 처자들이 다 잡혀가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도 정신줄을 놓지 않더라고요. 왜? 마음의 근육이 어디와 연결된 그 마음의 근육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에 힘을 쓰면서 기도하게 되고 자기가 평상시 마음에 두었던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근육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조금이라도 전번에 가르쳐 드렸듯이 뒤꿈치를 드는 운동이라든가 보폭을 10cm 넓혀서 걸어보는 거라든가 이거 몇 가지만 실천해도 굉장히 이렇게 건강에 중요한 이렇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마음에서도 조금씩 내가 듣기 싫은 소리지만 한번 들어보고 누가 좋다고 하는 거 있으면 한번 끝까지 들어보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 그런 거 몰라 귀찮아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내 마음이 넓혀지거나 내 마음에 근육이 생기거나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동서울 실버 대학에서 하는 마인드 교육은 가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 이야기도 가끔 나오고 마음을 꺾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마음을 낮추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마음을 넓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마음이 찢어져야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육도 그렇게 한번 찢어져야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 그 동서울 실버 대학에서 진행되는 마인드 교육에 짧은 메시지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씩 생각을 깊이 하고 내 마음을 꺾어도 보고 새로운 것을 좀 알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힘과 근육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굉장히 밝게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생기면은 부담스러운 일, 어려운 일 왔을 때 웃으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그 부담이나 어려운 일들 앞에 끙끙대고 어려워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고 우리나라 노인 이렇게 생활 환경이 썩 좋지 않습니다. 마인드 교육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근육도 반드시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생긴 마음의 힘을 가지고 남은 삶을 이렇게 사시면 후진들도 이렇게 이끌 수가 있고 내 삶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육체 근력 운동 그 이야기 전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기 미국의 유명한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닉 부이치치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지만
열악할수록 마음의 힘을 얻어서 그걸 극복해 나가고 힘있게 산 이야기들이 풍성합니다. 그래, 어르신들, 한국에 있는 이 노인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사람의 마음적으로나 쉽지 않은 그런 삶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워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강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무척 행복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행복하니까 크게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와! 우리 어르신들 소리가 제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행복하게 오늘 동서울 실버대학 프로그램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